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예.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줄 모르고 그냥 들어왔는데 여기 반가운 분들 너무 많이 계시네요, 알고 보니까. 예. 저는 이게 우리 그 드림이 학교 우리 회장님이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솔직히 우리 아들 거기 드림의 학교 보내놓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못하다 보니까 뭐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동문 로얄 마스터님도 계시고 또 보니까 신정임 로얄 마스터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훨씬 저보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하는 것만큼이나 더욱더 조금 우리 파트너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런 내용들로 제가 오늘 조금 쫙 추려봤어요. 어떤 걸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잠깐만요. 저를 아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알려드리고, 예, 저는요, 애들 영어 가르치다가 마사지 샵에서 우연히 화장품을 전달받고 이제 딱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골라 썼었거든요, 좋은 거. 그래서 어머 정말 촉촉하고 좋으네요. 그런데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놀랐을까요? 제가 쓰는 거 10배나 쌌어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그때 디땡땡 선크림을 제가 골라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광나는 선크림, 광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굴이 워낙 건조하고 버석버석했거든요. 가을, 겨울만 되면 여기 하얀 꽃도 피는 뭘까요? 하얀 버짐. 그 정도로 건성이었고, 그래서 늘 제가 인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인제 마사지 샵에 가면 쪼끔 이렇게 피부도 정리정돈을 해 주고 제가 쪼끔 게으른 만큼 그렇게 쪼끔 더 돈을 투자해서 쪼끔 관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쓰던 디땡땡 선크림이 80,000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선크림이 얼마였을까요? 8,000원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다들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시네요. 역시 우리 화장품은 최고입니다. 그게 정말 제가 너무 놀랐고 선크림에, 그리고 우리 기초 화장품들도 제가 에센스 30만 원, 20만 원짜리 쓰다가 3만 원, 15,000 원짜리 쓰면서 또 감동이었고, 그리고요, 치약을 무엇보다도 제가 딱 봤는데 노란 치약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있잖아요, 우리 노란 벌꿀 치약을 2달 전에 만났었어요. 누군가가 프로폴리스 치약이라면서 저에게 팔았어요. 이제 낱개에 이거 하나 있잖아요, 한 개. 그거를 얼마에 주고 샀냐면 낱개, 여러분, 한 줄 아니고 낱개 한 개 이만한 치약 아시죠? 한 개에 10,000원에 저에게 팔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프로폴리스 치약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샀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7 살. 근데 이빨이 은이빨. 이빨이 다 썩어 가지고 엉망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째는 막 따라다니면서 관리도 해 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둘째가 되다 보고 이러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방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나 따라다니다가 마이쮸 먹고 이빨이 썩어서 완전 마이쮸 먹고 그렇게 자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빨이 그렇게 나쁜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야쿠르트라든지 뭐 그런 뭐라죠? 카라멜, 그런 류들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은이빨. 그런데 그 치약을 쓰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효과를 너무나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치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세상에 여기에 와 보니까요, 그 언니가 애터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치약 써 봐." 요랬는데 그 치약이 여기에 와 보니까 3,000 원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전에 만 원에 팔았던 그 엑스 어디 갔어?" 이러면서 그렇게도 제가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우리 치약을. 그러면서 또 제가 체험한 게 양모에 저는요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막 이거를 막 마케팅 플랜을 보고 '정말 이게 돈이 되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요 그 당시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었고 애들 영어 가리키는 거 저는 애들도 또 좋아하고 제가 그나마 잘하는 거 요렇게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만했고 이랬기 때문에요. 그렇게 뭔가 간절하게 막 이렇게 막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품 소비자로서 근데 저는 욕심은 있었죠. 소비자로서 좋은 거 골라 쓰고 싶은 사람. 쪼끔 더 주더라도 좋은 거 골라 쓰자. 그런데 명품을 또 싸게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명품을 정말 싸게 쓰고 싶은 사람. 그런 일반적인 그냥 소비자였거든요. 근데요. 그 당시 제가 양모에게 너무 반했는데 제 머리 상태가 어땠냐면요 여러분. 제가 해외에 좀 오래 있다가 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애들 가리키는 거 잘 가르쳐 보자. 저는요 뭐를 하나를 하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고 필리핀이고 테솔 자격증을 따려고 한 4 년간 한 5 년간 해외 생활을 했었어요.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제가 피부는 피부대로 너무나 진짜 땅구멍 있잖아요. 이 땅구멍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한 번씩 하는 말이 "엄마 그 구멍에 개미가 들어갈까 봐 걱정했다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땅구멍이 정말 컸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자마자 제가 정말 이 땅구멍 없애보려고 피부과도 열심히 쫓아다녔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해외에 필리핀에서 나름 마님으로 살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님으로 살았었거든요 필리핀에서. 그 왜냐하면 필리핀은 쪼끔만 돈 투자해도 이렇게 기사도 둘 수가 있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중산층이 없다 보니까 상류층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마님처럼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무술이란 무술이가 따로 없고요. 정말 우리 아들, 딸 학교를 적응시키는데도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더 늘려고 갔는데 우리 아들, 딸이 영어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둘이서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인제 한국 학교에 왔는데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니까 일반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학교를 알아보고 또 막 거기 한국 학교에 적응을 시키느라고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머리에도 이만한 구멍이 이만한 진짜 500 원짜리 구멍이 이만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에 구멍이 이만한 게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다는데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해운대에 저희 부산에 해운대에 유명한 두피 클리닉을 제가 1회 1 0만 원, 10회 1 0 0 원짜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태리 샴푸를 썼었어요. 1 0 원짜리. 그런데 우리 한방 샴푸 얼마입니까? 10,000원 하잖아요. 그것 또한 10 배나 쌌다니까요. 저는 너무 한방 샴푸 양모에게도 반했어요. 열심히 뿌렸더니요. 잔디 튀듯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여기 쪼끔 이렇게 지붕이 쪼끔 헐빈하신 분들 정말 참고로 하셔 보세요. 주변에 진짜 널리 알려 보세요. 저는 그런 효과 보신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해모임. 제가요 한국에 진짜 그때 딱 돌아왔을 때 39 살, 40 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건강을 정말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옆구리에서 이상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뼛속 깊숙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대상포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밤마다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다가도 막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서 막 찬물로 샤워를 하고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온 데 간지러 가지고요. 상체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뭔가가 있다 내 몸 안에.' 진짜 그런 생각으로 병원을 갔어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근데 나는 죽겠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이상 없는 걸까요? 이거는 병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내 안에. 이래서 제가 한 방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갈 때마다 몇백만 원에 또 한약을 쥐어 먹고요. 그때는 제가 이상해지니까 제 몸에 모든 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제 몸에 진짜 내가 이러다가 뭔가가 생길 수도 있고 큰일이 날 것만 같았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유명하다는 채담 한의원, 자생안방병원 다 다니면서요. 체질 개선하는 데 그런 데 다 다녔는데도 차도가 없으니까 한의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면역 저하다." 그래서요. 운동을 겸해 보래 저보고. 그리고 반신욕을 겸해 보래. 그러던 찰나에 그 마사지 샵 언니가 "요거 한번 먹어 봐." 제가 "면역 저하란다 언니야." 그 말에 이 언니가 제 니즈를 파악을 하고 "면역에는 해모임이 특허를 받았어." 이러면서 딱 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우 내가 먹을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는 정말 아파서 뭔가 큰 병에 걸린 분들이나 해모임 드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여줬고 면역의 특허를 받았다는 그 말에 제가 그렇다면 귀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뭔가가 필요한 걸 말해 줘서 제가 귀가 이만해지면서 '어 그러면 보약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 보자.'라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짜잔 효과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게을러서 먹었다 안 먹었다 그리고 저는 쓴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먹었나 항상 물어보세요. 후속 관리하세요. 뭔가가 들어가면 "잘 먹었나? 너무 좋지."라고 후속 관리 꼭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인제 가 봤는데 인제 그 마사지 샵에 갔는데 해모임 먹고 효과를 본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언니가 이제 막 열심히 알리다 보니까 뭐 당뇨가 나았다. 뭐 이 뭐죠? 그 뭐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하물며 요거는 본사 강의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물며 남편 발기부전이 나았다고 달려오는 또 그런 아주머니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처음에는 이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거부감이 들었어. 그런데요. 집에 와서 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아 저렇게 다들 효과를 본다는데 나도 정말 제대로 먹어 보자.' 그리고요. 그때부터 제가 쓴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원당을 2스푼을 타기 시작했고요. 그 따뜻하게 물에 그렇게 타 먹어 보라고 권하더라고요. 해모임을 이거 2포, 원당을 2숟가락 그리고 인제 나중에는 또 홍삼도 1포 해서요.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정말 보약 챙겨 먹듯이 그래 먹으니까요. 내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입이 열리기 시작을 제 입이. 그러면서요 제가 진짜 좋고 싸더라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까지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늘 해오던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요 맛있는 맛집을 가도 저렴하거나 너무 인제 맛있고 저렴하고 막 이러면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 뭐 친구, 엄마 뭐 다 데리고 갑니다. 주변의 지인들. 뭐 그래서 제가 사 주기도 하고요. 소개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구 친구 뭐 "보험 들었다." 이러면요. 그럼 그애 뭐 잘 살아 보라고. 제가 오지랖 짱이거든요. 잘 살아 보라고 요리도 못하는데 수제비 끓여 주면서 "야 그거 좋단다, 좋단다. 들어 주라." 소개 막 해 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해 오던 일 "너무 좋고 싸다 이거." 이러면서 해모임을 알리기 시작했더니 캐시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 저는 진짜 좋고 싸서 이거 쓰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이 인터넷 쇼핑몰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캐시백은 뭐야? 6
49,000원이 정확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5개월 혼자서 계속 쓴 거예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러면서. 근데 본격적으로 알린 게 딱 한 달 알렸는데 캐시백이 한번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미나장을 갔어요. "이거 뭐예요?"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말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 보자." 그래서 "가 보자."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그래서 가 봤어요. 세미나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쓸 사람은 이 일을 해 보라고." 그래서요. 제가 '어머 나 이거 쓸 건데 이거 해 봐야겠어.'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해 봐야겠다.' 결심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럼 부업으로 해 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 프라이드 있게 나름 인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오늘 초보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3 년만 해 보라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딱 꼽힌 거예요. '삼 년?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3년 어때요? 3년 전에 뭐 하셨어요? 우리 사회자님? 3년 전에 뭐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3년 전에 오늘 저도 저는 이제 애터미 했겠죠. 3년 뒤에 오늘 별다른 여러분들이 확 결심이나 별다른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3년 뒤에 오늘과 똑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딱 알고 나서는 '해 봐야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내가 하던 일 하면 되고, 만약에 아무도 내를 안 받아주면 쪼매난 거라도 내가 차리지 이런 마음으로요. 제가 진짜 결단을 확 내리고 전업을 하면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3 년에 저는 월 1,000,000 원이 딱 됐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만 된 것도 너무 신기한데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거 알려 드릴까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요. 저는 이게 또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다 형제 라인인데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제가요 부산 사하구에 살거든요. 부산 사하구. 여기에 동네 아줌마들 4 명이 다 월 1,000,000 원이 됐어요. 누군지 궁금하세요? 우리 신정임 아마 총장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알려 드릴게요. 그거 특별히 이 방에만. 누구냐면 강득진 본부장님 그리고 어 누굽니까? 박일순 총장님 그리고 구비지 본부장님이었어요. 세상에 제 치약을요 누가 팔았냐면요 구모모 씨가 팔았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네가 팔았잖아." 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즐겁게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우리 동네 아줌마들 4 명이 다 그렇게 월천녀가 된 거예요. 물론 횟수는 4 년, 5년 쪼끔씩은 달라요. 근데요 또 더 중요하고 제가 더 자랑스러운 거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요 3 년에는 제가 월천이 됐지만 인제 5 년, 6년 차 접어드니까요 제 파트너들이 자에 1 명, 우에 1명 하면서요. 또 제가 알렸던 그 영어 선생님조차도 같이 월천녀가 되면서 지금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월 2,000 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월 2,000 녀라니까 조금 이상한 로얄 리더스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제 이야기를 인제 해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인제 그리고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제가 너무나 크게 느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는 인제 준비한 자료 같은 게 언제 준비를 했냐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로얄 마스터를 2019년 10 월에 갔어요. 10 월에. 그리고 해외 라인을 다 돌아봤어요. 내가 직급 간다고 못 돌아본 그 해외 라인을 타이완, 대만, 그때 태국 그리고 베트남까지도 인제 막 그 나름 열심히 알리고 있는 그러면서 11 월, 12월 하여튼 막 해외 라인 다 돌고 딱 오니까요. 2 월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 없이 후원을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태국에서도 그렇게 뿌려 놨던 씨앗들이 코로나 때 지금 이번 3 월이죠. 3 월에 태국에서 스타마스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줌 미팅을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인제 줌 미팅을 할 때 정말 저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마 여기 우리 총장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여기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너무나 지혜롭게 요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시네요. 저는요. 제가 '어떻게든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리더스 거기서 딱 하는 대로 제 좌우를 딱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마다 그냥 제 좌우 그냥 제가 월요일마다 제 좌우로 미팅을 했었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월요일마다 그대로 줌 미팅 했어요. 제가요 이런 거 잘할까요, 여러분? 삐 못합니다. 컴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해야 되겠다 하니까요. 우리 파트너들이 손 걷어 붙이고 잘하는 파트너들이 또 막 도와주더라고요. "하자." 진짜 그러면서 줌 미팅을 코로나 터지고 회사에서 그 우리 리더스 거기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했어요. 한 6 월인가 7 월부터 우리 라인에 저는 제 좌우로 다 모아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행할 때 정말 저도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서 인제 그런 인제 느끼고 깨달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인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우리 파트너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리고 태국 파트너들하고도 한 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모아서 정말 제가 크게 깨달았던 거를 자료로 만든 게 있거든요. 자료를 인제 한번 공유를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우리 파트너들이. 근데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나 제가 필요한 거. 아 이거 지금 잠깐만요. 공유가 됐나요? 자료 보입니까? 아 예예. 요거는 무슨 자료냐면 그때 제가 막 우리 태국 파트너하고 막 이러면서 막 스폰서님들도 제가 막 쪼르고 쫄라 가지고 우리 강종욱 총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덕우 총단장님도 어 그렇게 해서 줌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어쩌다 한번 지금 어렵게 잠깐만요. 화면 커졌죠. 요렇게 해서 줌 미팅을 우리 태국 파트너들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뭐 질문하는 시간 뭐 요러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 파트너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애터미가 어떤 비즈니스입니까? 애터미가 다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질문도 받아주시고 이런 일이라는 거. 저는요. 제가 이덕우 총단장님이 요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프로모션으로 240만 원 돈 직접 받은 것들을 달달이 요거를 보여주시고 직급 보너스 요게 단장 유지 보너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직급 보너스 5,900만 원이에요. 거의 6천만 원 가까이가 직급 보너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후원 수당이 주급이죠, 후원 수당. 8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후원 수당을 잘 보세요. 주급으로 800씩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애터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임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큰 빅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하시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저 또한 정말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우리 파트너들도 정말 멘붕이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폰서 옆에 딱 붙어서요. 바지런히 스폰서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회장님이 그 역경 지수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더 올라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때 막 줌 미팅을 이렇게 하면서 회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아 나는 클라이머인가 보다.' 내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내 모습이. 그러면서 "가자. 함께 하자." 하면서 같이 왔는데 함께 하는 파트너들은요 다들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아 결국은 태도가 전부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성공자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도가 전부라고. 태도가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태도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인제는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제가 49 살인데요. 애터미를 딱 40 살에 만났어요. 40에. 그런데 그 애터미 전에 만난 사람보다 제가 9년 동안 만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가 느껴져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아 이 사람 태도를 보고 인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태도가 전부인데 어떤 태도로 내가 지금 임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한번 자가 점검 시간을 한번 가져 보는 건 어떨까. 요거를 보면서 이런 큰 빅 비즈니스를 만났단 말이에요. 한 달에 1억 을 버는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또한 인제는 월 2천 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맡고 있는데요. 저 또한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가장으로서 제가 벌어서 우리 애들 학비도 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태도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에 그게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베푸는가. 내가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 점검해 보세요. 저는요. 좀 많이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코로나 때 느낀 게 막무가내로 퍼주면 여러분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푸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게 있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중에 자 기브가 잘 사는 건 맞아요. 기브가. 기브가 이제 주는 사람들이죠. 주는 사람. 테이커들 막 그거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당장 그거 내가 빼들어서 내가 이익을 본다면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고, 주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도 사고 이러는 건데 지금 당장 장사꾼처럼 지금 당장 막 요거 하나 손에 안 보려고 벌벌벌 뜨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내가 기버냐 테이커냐 한번 보세요. 자, 여러 사람의 종류로 보면요. 테이커가 있고 인제 몇천 원 주고받고 "니 한 번 줬으면 내가 받아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는 사람 있어요. 받든 안 받든 그냥 뭐 이렇게 '내가 하나 손해 보고 말지.' 하는 기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보세요. 기버 맨 사다리 꼭대기 보이시죠? 맨 사다리 꼭대기의 기버 이 상류 1%가 기버예요. 같이 주는 사람이에요. 인제 근데 이 기버 인제 제가 같은 호구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잘 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호구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맨 밑에 사다리 맨 밑에 보이시죠 지금? 사다리 맨 밑에 있는 사람도 호구. 이 사람들도 하류층에 정말 진짜 못 사는 이 사람들도 호구래요. 기버래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인제 이 구분을 위해서 내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을 기버라고 하고 하류에 있는 사람을 호구라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기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이커입니까? 근데 애터미를 만난 분들은 대다수가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버에 인제 상류층으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내가 지금 하류로 향하고 있는 호구인지 잘 점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구와 기버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줘도 줘도 끝없이 주는데요. 진짜 아닐 때는요, 기버는 거절을 할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줬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더 준다는 거예요. 호구는요.
거절을 못해서 주도 줘도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거절을 못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호구는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저는요 10 번까지는 준다는 마음으로 줘요. 근데 진짜 아니다 싶으면 딱 그때부터는 거절이고 그 사람과는 그냥 일적인 비즈니스로 동지는 그때부터는 아닌 거예요, 함께 가는. 그 차이를 인제 저도 많이 노력해요, 요즘에는. 거절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때때로는 거절이 어렵잖아요. 근데 거절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치만 기본적으로 심성이 좋은 사람, 주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더 주자는 얘기예요. 요게 이 그림이 너무 귀엽고 재밌잖아요. 속이 시원하죠. 탁 한번.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할 줄 아는 기버가 되자고요, 현명한. 그래서 요 그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따뜻한가. 내 스스로가 여러분 따뜻한가 한번 나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재어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온도. 그런데 그 마음의 온도를 여러분 막 이렇게 대 본다고 뭐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체온 측정하듯이. 그게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말이더라고요. 말씨. 내가 말에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 말투가 어떻는가.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대요, 알고 보면 여러분. 내 말씨가 어떻는지, 말투가 어떻는지. 진짜 말투가 싸움 말투인 사람 있죠? 저는 이런 걸로 굉장히 상담 많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 뭐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어떨까요?" 막 그 바로 위에 직대 스폰서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사업이잖아요. 본인이 가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잘하잖아요. 가세요." 뭐 "알아보세요 본인이." 뭐 요렇게 "외롭게 하지 말자. 나는 함께 고민해 보자. 함께 가 보자." 이 말을 해 주고 싶어요 파트너들한테 늘. 그리고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 섞인 그 말을 한다면 "그래 함께 알아보자. 우리 같이 알아보자." 이 말을 듣는다면 설사 그거를 뭐 해결이 안 되더라도 굉장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고 파트너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함께 고민해 보자." 그 말을 했더니 "총장님이 그래 말해 주니까 정말 든든해요." 막 이렇게 말하고 "함께 가 보자."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말씨가 내 말투가 어떻는지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성현 박사님 그때 강의 중에 이 실험을 한 원숭이 실험을 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새롭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원숭이가 자 먹이를 많이 준다고 해서 갈까요? 자 실험을 했대요. 이래 쇠가 된 그 로봇과 거기에 먹이를 달아 놨어 젖병을.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고 어디를 가고 있나요? 보세요. 먹이는 빨리 먹는다는 거죠.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막 달려간대요. 그래서 우유 쪽 먹고요. 어디로 가냐면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이 전 정말 이 부드러운 이 인형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그런 거를 어떻게 뭐 한 번쯤 이렇게 안아 주고 뭐 이래도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 말이라도 전화로라도 따뜻한 말 내가 원래 좀 무뚝뚝해요. 그러면요 따뜻한 뭐 저는요 요즘에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한 번씩 그 뭐죠 톡을 할 때도 이모티콘을 꼭 보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쪼끔 수고했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요. 우리 아자콘도 좀 많이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고런 것도 내가 말투가 좀 원래 그래. 그러면요. 요런 거 하나만 해 줘도 정말 그 파트너가 고생하고 인제 왔는데 사르르 녹지 않겠어요? 그 비록 말은 그래 했을지라도 '아 그래도 참 고맙다.' 요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인제 파트너들이 또 많이 요렇게 하다 보면 후원이 또 요청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에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팀에서 저는 후원 받는 자세,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요번에 한 번 더 말하려고 지금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사업이 잘 되고 싶으면요, 후원을 많이 받는 파트너가 아무래도 더 성장이 크겠죠. 근데 후원 받는 자세가, 후원을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후원 받는 자세가 어떻는가에 따라서 같은 스폰서가 같은 스폰서가 후원을 했어요. 근데 A 파트너, B 파트너를 후원을 똑같이 갔는데도요, A한테 가서는 사람도 리크루팅이 잘 돼. 근데 B한테 가면요, 이상하게 이게 리크루팅도 안 되고 더 힘들게 결과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에는 여러분들이 후원 받는 자세, 오늘 한 번쯤 제가 우리 파트너다 생각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호일러의 법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트워크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네트워크 용어도 아니고 비즈니스 용어인데, 그 하버드 경영대학교 교수가 호일러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대요. 비즈니스의 지인들을 무리 없이 알리는데 가장 유용한 인간관계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시할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숙지해야 될 거라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우리 파트너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A, B, C 있다면 여러분, A는 어드바이스. 말하자면 그 성공자고 스폰서죠. 교육자, 세미나 뭐 스폰서라고 생각하고, B는 브릿지, 나잖아요. 뭐 주로 후원을 인제 요청하는 사람들이 팀장, 국장님 뭐 요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본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총장님을 초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초대자, 브릿지,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B가 납니다. 그리고 C가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여기 소비자잖아요. 정보를 받는 사람. 초기 사업자겠죠, 아무래도. 자, 요렇게 이제 있다면 보세요. 네. 나는 솔직히 브릿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스폰서를 어떻게 C한테 알리느냐. 자, B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태도가 전부라 했잖아요. 자세가 전부거든요. B의 자세. B는요, A를 우리 스폰서를 많이 확보하면 여러분, 스폰서를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은요,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폰서와 지속적인 상담은요, 필수입니다. 우리는요, 여행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스폰서와의 채널 고정, 1일 1회 이상 통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 주일에 한 번은 내가 숙제로 생각하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자, 이제 후원을 갔어요. 근데요, 저는 이 후원을 받을 때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후원을 받을 때는요, 그거는 현장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보고 배울 수 없는 현장 학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B의 역할. 자, 절대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죠. 내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현장 학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A는요, 이제 C에게 자기가 막 끼어들어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됩니다. B는 A가 이야기를 하게끔 우리 스폰서님이 진짜 뭐 총장님이든 막 이렇게 막 그 본부장님이든 이렇게 월천 이상을 버는 분이고 월 2천 이상을 버는 분이고, 설사 월천도 아니고 이제 팀장, 국장님이 이제 후원을 간다 하고 뭐 내랑 같은 팀장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내가 초대를 했다. 네가 시간을 내줘." 이러면서 그 스폰서님을 얼마나 프로모션을 잘하느냐에 따라 이 C가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스폰서를 많이 프로모션을 했을 때 C가 바른 자세로 집중하고 같이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약간은 노트도 필요하면서 본인이 이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요런 말을 해 줘야지.' 하면서 약간 해야지, 그것도 공부한다고 막 너무 막 열심히 한다 해도, 그러면 우리 그 클라이언트
그 뭡니까? 소비자들이 뭘 저래 열심히 적는 노트만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스폰서님을 잘 보면서 간단간단한 경청하는 자세. 그런데 그 C가 궁금해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대신 스폰서님한테 "요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대신 좀 질문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는 C가 확신에 차서 마무리 멘트를 해 줘야죠. "친구야, 나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같이 성공하자." 요렇게 마무리 멘트 한번 하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더 이게 생각이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호일러의 법칙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특히나 이 코로나 때 제가 너무나 느낀 게 뭐냐면요. 어디에 내가 집중하는가. 진짜 저는요. 그때 정말 이 코로나 시기 1 년에 제가 너무나 저도 인제 다른 게 성장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제가 너무나 그게 성장을 한 거예요. 내가 내공이 굉장히 단단해진 거예요. 그리고 확 이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것, 내가 잘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전에 어디에 집중했는가를 보면 보니까요. 제가 열심히 알리다 보니까 내 좌측에 인제 그 2 명을 리크루팅을 했어요. 한 사람 뭐 요렇게 바로 직 리크루팅을 하고 소개받아서 2 명을 인제 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내 영어 선생님 인제 내 지인이죠. 그리고 1 명은 인제 그 뭡니까? 요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하고 이 개척한 사람한테도 이 개척한 분이 근데 처음부터도 자신 없어요. 못 하겠어요." 하는데 내 책임감에 같이 가고 싶어서요. 제가 막 그 팀장 때도 "가자, 가자." 해 가지고 제가 막 후원을 해 가지고 좌우로 보면서 막 국장까지도 함께 하고요. 막 진짜 본부장 그림까지도 보일 정도로 제가 막 그 사람은 못 하겠다 하는데 제가 미쳐 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코로나 때 포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못 만나니까. 한 번씩이라도 인제 만나야 되는데 그걸 핑계로 안 만나지고 점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제가 막 시리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함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본인 사업으로 인지하고 내 사업으로 내가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하는 점에 집중을 해서 내 강점을 더 살리고 스폰서가 잘하는 점을 보고 파트너가 더 잘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해야 '와 우리 스폰서 대단하다. 우리 파트너 야 진짜 대단하네.' 이러면서 칭찬이 서로서로 나오고 감사함이 절로절로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 얼굴을 보면서 네. 뭐냐면 이 제가 그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업이 정말 진짜 제가 요거는 진짜 깨달았던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제가 판단력, 추진력 짱입니다.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그냥 와 몰고 가요. 그런데요. 디테일이 떨어져 디테일이. 우와. 근데 내 파트너들 본부장님들이 너무나 꼼꼼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저는요. 제가 잘하는 점 알아요. 우리 파트너들 잘하는 점 알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뭘 잘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막 그 강의를 하고 났더니 우리 그 본부장님이 하는 말이 "아 그래요. 총장님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때까지 왜 니는 이거를 못하노?" 자꾸 파트너들이 못하는 점을 보고 못하는 점을 지적을 했대요. 그랬더니 갈등이 생기고 점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거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내 메타인지를 저는 제가 확실하게 내 메타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메타인지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라니까요. 내 태도가 어떻는지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측정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 집중하다 보면요. 나도 기운 빠지더라고요. 나도. 그래서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보니까요. 같이 뛰어질 수밖에 또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잘하는 점, 우리 스폰서님 잘하는 점, 강한 점, 우리 파트너 강한 점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시기에 어느 잠시 그런 책자를 봤어요. 일본에 완전 폭우가 해 가지고 사과 농장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제 그 농장 일대가 다 망한 거예요. 막 사과나무가 다 떨어져 가지고 사과가 모두가 다 땅을 치고 막 망했다고, 올해 농사 망했다고. 그 옆집도 막 울고불고 막 다들 막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 이 A 농장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A 농장의 이 사람도 또한 너무나 슬펐겠죠. 막 땅을 치고 이 떨어진 사과를 보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몇백 개가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정말 사과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울면서 하늘을 한 번을 딱 봤는데 붙어 있는 그 사과들이 정말 햇살에 비치면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붙어 있는 갑자기 너무 감정을 실었나. 그래서 붙어 있는 사과를 그때부터 열심히 잘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실토실하고 정말 우량한, 이게 울타임이야 이게 머리에 나와. 아니 갑자기 저도 파트너가 생각이 나니까 지금,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왔더니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를 음 이제 시장에도 내다 팔고 인제 정성을 다 기울여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을 붙여서요. 굉장히 고가로 잘 팔렸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정말 그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정말 부를 이루고 그 명성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갑자기 여기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아 그때 그런 마음고생을 좀 잠시 하면서, 왜냐하면 같이 함께 성공하려고 막 그랬던 파트너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파트너를 지금 도우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처럼 그런 마음고생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파트너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여러분 다른 형제 라인 스폰서 좋은 거 보시지 마시고 내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스폰서님의 정말 강점, 정말 잘하는 점을 보세요. 그리고 내 파트너 어렵게 우리가 참 웃긴 게, 소비자로 있을 때는요 막 멀리 달려가. 그러다가 내랑 함께 사업을 해 보려고 막 나왔는데, 그러면 그 파트너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막. 그것 또한 저는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나를 믿고 와서 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약한 부분도 있어. 그런데 잘하는 부분을 또 열심히 보면요, 그 부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부분을 또 막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요
그 가진 것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감사함은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에 그때 참 제가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마음적으로 그때 어떤 신부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은 대리석에 새기고 여러분 서운함은 정말 속상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터미 일은. 모래에 새기라더라고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감사함밖에 안 새겨지거든요. 또 어떤 성공자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수당은 감사함의 크기에 따라서 내 수당의 크기도 커진다."고 여러분. 그 말도 저는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 하나로 저는 우리 사원에서도 생각을 경영하라잖아요. 그걸 자꾸자꾸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 그 수당 보여드렸잖아요. 함께 이 1억 받는 이 일을 같이 성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